책을 읽어준 남자. 오늘은 인생 오후 처방전 중에서 노화의 가속 페달 두 번째 만성염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노화의 첫 번째 가속 페달을 활성산소 또는 산화 스트레스라고 표현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만성염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증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좋은 거예요. 외부에서 나를 공격하는 어떤 바이러스나 또는 어떤 물리적인 압력을 가했을 때 내 몸속이 스스로 회복하기 위해서 싸우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을 염증이라고 해요. 즉, 우리 몸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인식하고 B세포나 T세포나 NK세포 같은 것 또는 대식세포들을 내어서 바이러스와 전투를 벌이겠죠. 전투를 벌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적군과 아군이 다 같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거기서 그 주변이 염증이 생겨서 아프기도 하고 열이 나기도 하는 거예요. 통증이 나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몸속에 뭐가 아프다, 열이 난다는 것은 우리 바깥으로부터 오는 어떤 적들, 바이러스나 또는 심지어 암세포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싸운다는 얘기예요. 싸우기 때문에 아프죠.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열이 나지 않고 염증이 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급성 염증에 대한 반응, 거기는 통증까지 포함해서 내 아픈 부분을 내가 조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통증을 일으키는 것조차도 좋은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급성 염증 말고, 우리에게 증상으로서 인식시키는 급성 염증 말고 만성화된 염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열도 없고요, 통증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몸속에서 지속적으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로 인해서 노화가 진행되고 질병이 발생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동맥경화증이 바로 이 만성염증에 의해 생기는 겁니다. 흔히들 동맥경화증 그러면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혈압이 증가되는 어떤 혈관병으로 이해하는데, 네, 물론 고지혈증도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주범이지만 바로 이 염증, 만성염증이 바로 이 동맥경화증, 특히 콜레스테롤과 합쳐서 이런 죽상경화증을 증식시키는데 대표적인 인자를 해요. 혈관내막을 두께를 만드는 이 성장인자와 혈관 근육세포의 증식을 바로 이 만성염증이 원인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이런 고지혈증 약,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물은 단순히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하시켜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염, 염증을 낮추는 그런 기전도 있습니다. 물론 심혈관 질환 환자에서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는 항혈소판제제를 쓰는 것도 바로 염증을 낮춰서 지속적으로 콜레스테롤로 인한 동맥경화증을 막는 부분도 있어요. 만성염증이 있으면 다양한 질병이 생기는데요. 예를 들면 아토피 피부염 같은 거, 또는 대표적인 자가면역 질환인 베체트병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비만도 염증과 관련되고요. 천식, 우울증, 치매, 만성피로, 만성통증 모두 다 관여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성화된 염증은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특히 몸속에 잠복하는 바이러스는 지속적으로 그것이 위험인자가 되어서 암의 위험을 갖다 주는데요. 대표적으로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유도종 바이러스, HPV 바이러스라고 하는 유도종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자궁 질의 염증을 일으키면서 궁극적으로는 자궁경부암이 되고요. 헬리코박터균은 위암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B형 간염 바이러스, HBV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바로 간암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처럼 이런 바이러스로 인한 만성염증이 대표적으로 암을 일으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이런 암의 경우 바이러스나 이런 세균을 제거하는 약제를 사용해서 암을 예방한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또 담석으로 지속적으로 이 담낭이 만성염증에 시달리면요, 담도암이 되기도 하고요. 전립선염이 지속적으로 전립선을 자극시켜서 전립선암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는 식도암의 원인 되기도 하고요. 염증성 장 질환은 대장암의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해요. 많은 연구에서 소염 진통제, 즉 염증을 낮추는 그런 비스테로이드 계통의 소염 진통제는 대장암의 위험을 낮추거나 또는
치매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춘다. 이런 부분도 염증과 만성질환 또는 암과 관련된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생활습관으로 흡연, 음주, 스트레스 또는 과도한 고지방식이, 트랜스지방, 특히 인스턴트 식품, 또 당지수가 높은 탄수화물 등등이 염증을 일으키고요. 반대로 염증을 낮추는 대표적인 영양소가 그 유명한 오메가3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메가3와 불포화 지방산 중심, 즉 지중해 식단 중심으로 먹을 때 바로 혈관의 안정을 가져오고요. 암의 재발을 방지하고 또한 염증을 낮추는 대표적인 항염 식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토마토, 연어, 블루베리,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같은 채소류, 포도씨유, 아보카도, 아몬드 같은 견과류가 대표적인 항산화, 항염증 식품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큰 전투에서 우리는 긴장하고 어떻게든 싸워내고 이겨냅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만성적인 염증,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만성 염증과 또 생활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성 염증을 이겨내는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전투 의지를 잃게 만드는 반복되고 작은 습관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본문 중에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어 있습니다. 인생 곳곳에 예기치 않은 질병 또는 인생 곳곳에 예기치 않은 위기, 그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작은 생활 습관, 작은 것에서 오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우리의 포도원을 망치는 그런 작은 여우, 만성 염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